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12월까지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충청권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건데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부산 지역구 3선인 전재수 의원을 임명해 부산 이전에 대한 발동을 걸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입니다.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선 해양수산부가 2029년 이전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국무회의에서 연내 이전을 지시했습니다.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부지가 없으면 임대라도 하라는 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PK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대전 충남의회,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 의회까지 만장일치로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반대에 나섰지만 정부에 통하지 않습니다. 행정 수도를 나눠 갖겠다고 달려들 게 뻔히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해수부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해체, 행정수도 폭파나 다름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 민심과 PK 민심이 엇갈리는 상황에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려 해수부 이전이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정부와 여당에서 충청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충청 의원들은 우려하는 추가적인 정부 부처 쪼개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는 사항 이외에는 검토하지도 않고 향후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향후라도 충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세종시 정부부처 존치에 대해 확답을 해야 합니다.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여성가족부와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명확한 이전 시기를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확정짓지 않고는 충청의 반발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계획이 담긴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박범계 의원 등 50명의 서명과 함께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지금까지 모호했던 행정수도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명확히 했으며 대통령 집무실 관련 이전 계획과 건립 기본 규정, 국회 등 이전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로 구성된 충대세 포럼은 균형 발전의 본래 취지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진에서 한 60대 남성이 이별을 고한 전 애인이 일하는 상가 건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은 건물 창밖으로 몸을 던져 결국 숨졌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차량이 급가속을 하며 건물에 돌진합니다. 근처 이웃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고 돌진한 차량에도 불이 붙습니다. 건물 외벽으로까지 번진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의 진화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불에 탄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유리 파편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현장 CCTV에서는 사고 직후 한 남성이 긴급히 현장에서 도주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건물에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사고 후 화상을 입은 채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건물 1층 미용실에 A씨의 전 애인인 60대 여성이 일했던 것을 확인했는데
한 달 전쯤 헤어졌지만 A씨가 이별 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계속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귄 지가 아마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가 봐. 서로가 또 더 만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러는가 봐요. 경찰이 추적 끝에 결국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건물에서 발견된 A씨. 하지만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다 돌연 건물에서 투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색 시작한 지 약 3시간여 만에 인근 건물 4층에서 피의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소방도 현장에 도착을 해서 에어매트 설치를 하려 했지만 설치하기 직전에 피의자가 투신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스토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사건은 공소권 없으므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 학생 1명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집단 폭행을 일삼은 이른바 청양 학폭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기존 가해자 4명에 피의자 4명을 추가해 모두 8명을 검거했습니다. 충남경찰청 수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해 3년 동안 165번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으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 부근 해상에서 친구가 다리에서 뛰어내린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구조대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10여 분 만에 물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슴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청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입찰 계약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구의회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입찰 비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인데 한 달로 예고된 활동 기간 내에 오랜 의혹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 5명의 서구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부터 구의회가 지적해온 입찰 문제가 결국 검찰 송치로까지 이어졌다며 이젠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리 의혹 실체와 재발 방지책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구청이나 서철모 구청장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에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업체의 반복되는 수의 계약 배경과 비서실장의 입찰 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 등 선거 캠프 출신 인사의 보직 배치나 입찰 심사 구조에 대해서도 살펴 문제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서철모 청장은 자신에게 온 수많은 명함을 비서실장을 통해 담당 부서에 검토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저한테 오는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라는. 신예영 특위위원장은 부서와 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했다는 사실이 위험한 것이라며 이러한 관행이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어느 선일까? 그리고 또 서구청장이 직접 좀 명함을 받았을 때의 그 압박감이라는 거. 한편 국민의힘 서구 의원들은 특위 구성과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반발하며 이번 특별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정파적 갈등으로까지 확대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과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의혹을 밝히고 구조적 원인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의 비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최 시장은 4억 원의 예산 중 1억 원가량을 시의원들이 요구한 사업비에 양보까지 했지만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며 민주당 시의원이 집행부의 발목을 반복해서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사는 당초 예상보다 사흘가량 지난 어제 새벽 3시쯤
비축제 예산 4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유보금으로 둔 채 마무리됐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은 우주와 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이끄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길, 또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봅니다. 오늘은 미래를 바꿀 혁명, 양자 기술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캐나다와 손잡은 대전시를 소개합니다. 캐나다 셔브룩에서 전유진 기자입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 최소량의 단위 양자. 양자 기술은 슈퍼컴퓨터로도 푸는데 10,000년 이상 걸리는 문제를 200초 만에 해결하고 신약 개발은 물론 최첨단 군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혁명을 가져다줄 차세대 혁신 기술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자 기술의 중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 그 중심에는 지역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 연구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 디스트리큐가 있습니다. So first it's the talent from the University of Sherbrooke and also the fact that we do have an ecosystem play both local, pan-Canadian and also international. 대전시가 셔브룩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자 기술 선도 도시로 도약에 나섰습니다. 대전은 카이스트와 표준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양자 연구 인력의 절반이 밀집해 있지만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셔브룩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성장해서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해외에 있는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고요. 해외에 있는 이런 우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같이 협력하기 위한 특히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양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 연계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대전과 퀘벡주 양자 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손을 잡고 실질적인 연구와 사업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전시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양자 클러스터 지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양자 산업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훌륭한 인재들과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들까지 이미 충분히 갖춰진 대전의 양자 산업 조건이 이번 협약을 통해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캐나다 셔브룩에서 TJB 전유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오늘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정의 주요 성과로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우주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지정, 꿈돌이 라면 출시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1년은 대전 충남 행정통합, 양자 우주 방산 클러스터 확장, 대전의료원과 제2시립도서관 건립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시정 완성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맞는 나무 의사의 날을 기념해 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위원장과 한국나무의사협회가 국회에서 기념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산림 병해충 방제와 수목 진료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과 기념 행사, 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나무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렸습니다. 대전경찰청이 가수 김연자와 김소연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1974년 데뷔 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 국민가수 김연자와 각종 경연 프로그램에서 수상한 신의 트로트 가수 김소연은 앞으로 1년간 대전경찰과 함께 주요 치안 정책을 알리는 등 각종 범죄 예방 홍보를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전국민적 히트곡 아모르 파티를 개사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12 파티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널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버려지던 갈대를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시회가 예산 삽교천과 무안천 일대 하천부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산군을 비롯해 예산 축협, 주사료 경영체 회원, 축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는 갈대 수확과 가공, 장비 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은 올해 삽교천과 무안천 인근 4곳, 총 30헥타르 하천부지에서
갈대를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하천 환경 개선과 함께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